버려진 공터를 멍하니 바라보던 그는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선택을 떠올렸다. 퇴직금을 모두 날리고 모든 것을 잃었다 생각한 그 순간 기적은 뜻밖의 곳에서 움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주변 사람들의 웃음을 되살릴 줄은 그는 미처 몰랐다. 구독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진은 동네 끝자락에 있는 허름한 공터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죠. 오후 2시쯤 되었을까요? 햇빛은 따가웠지만 그의 얼굴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61세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두 손은 주머니 속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발밑에 돌멩이 하나를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퇴직금을 날렸습니다. 동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석 달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 앉아 있던 그날 직원은 환한 미소로 투자 상품을 설명했었죠.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이 좋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계세요. 동진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30년 동안 중견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받은 퇴직금, 그 돈이면 남은 인생을 조금은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2달도 채 되지 않아 투자금은 반토막이 났고 그로부터 한 달 뒤엔 거의 바닥을 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당시 동진은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그는 집 안에서도 거리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내의 얼굴을 마주하는 게 가장 힘들었죠. 강한주는 30년 넘게 그를 믿고 따라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힘든 시절도 함께 견뎠고 동진이 퇴직한다고 했을 때도 당신이 결정한 거니까 괜찮아요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런 아내에게 퇴직금을 날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동진은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털어놓았지만 그 후로는 아내와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식사 시간이 되면 밥상을 차려놓고 동진이 나가려 할 때면 조용히 현관문까지 따라왔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동진은 자신이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모든 것을 망쳤다고 느꼈어요. 거울을 보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낯설고 초라해 보였거든요. 나는 이제 뭘로 살아가야 하지? 동진은 공터 한가운데서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어요. 이 나이에 다시 취직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자니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아들과 딸에게만큼은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두 아이 모두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나이였으니까요. 아빠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동진은 겨우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자식들 앞에서조차 당당하지 못한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그날 이후 동진은 매일 이 공터를 찾아왔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면 집을 나서 이곳으로 걸어왔고 해질 무렵에야 돌아가곤 했어요. 공터는 오래전부터 방치된 곳이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곳곳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죠. 그래도 이곳만큼은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고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동진에게 이곳은 유일한 도피처였어요. 그는 공터 구석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 하루 종일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머릿속엔 자꾸만 후회와 자책이 맴돌았어요. 왜 그때 그 말을 믿었을까? 왜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수없이 되뇌었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동진은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마음만이 가슴을 짓눌렀죠. 나는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는 자신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잡초들이 흔들렸고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동진의 시간만은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동진의 삶은 한때 누구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30년 전 29의 나이로 중견 건설 자재 회사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그는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특별한 야망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성실함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죠. 출근 시간보다 항상 30분 일찍 회사에 도착했고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이직할 때도 동진은 묵묵히 자리를 지켰어요. 회사는 가족이다라는 말을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동진은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같은 해 강한주와 결혼했고 2년 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어 딸까지 낳으며 그의 삶은 더욱 바빠졌죠. 아이들 학원비를 벌기 위해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한주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이 있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요라며 동진을 격려했죠. 그 말이 동진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장까지 올랐고 45이 되던 해에는 팀장 자리에 앉았어요. 동진은 자신의 인생이 이대로 평탄하게 흘러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50대 중반이 되면서 회사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고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이 돌아다녔죠. 동진은 자신만큼은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30년 가까이 회사를 위해 헌신했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가을 인사팀장이 그를 조용히 불렀어요. 동진 씨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명예퇴직을 권유하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동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젊은 인력으로 재편하려는 방침이어서요.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동진에게는 마치 선고처럼 들렸어요. 그날 밤 동진은 한주에게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래. 한주는 잠시 동진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결정한 거라면 괜찮아요. 우리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 말에 동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퇴직금은 받겠지만 그 이후는 막연했으니까요. 2달 뒤 동진은 회사를 나왔습니다. 퇴직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고 회사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동진아, 이제 좀 쉬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동료들의 덕담이 이어졌지만 동지는 씁쓸한 미소만 지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퇴직금 통장을 가슴에 품었어요. 이제 조금은 쉬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퇴직 후 일주일이 지나자 동지는 묘한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할 곳이 없었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무료했죠. 한 주는 천천히 쉬다가 하고 싶은 일 찾아봐요라고 말했지만 동지는 초조했어요. 나이 60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동지는 은행에서 투자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엔 예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안정적인 펀드 상품에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요? 직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동지는 망설였습니다. 투자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머릿속으론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연 5%만 수익을 내도 1년에 750만 원이잖아. 그 정도면. 결국 동지는 퇴직금 중 1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어요. 한 주에게는 안전한 상품이래. 걱정 말라고 말했습니다. 한 주는 조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남편을 믿기로 했죠. 당신이 결정한 거니까 괜찮아요. 그 말을 듣고 동지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은 불과 2달 만에 산산조각 났어요. 투자금은 반토막이 났고 한 달 뒤엔 거의 바닥을 쳤습니다. 동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믿었던 안정적인 투자란 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를요. 그날 동진의 평범했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었어요. 투자 실패 이후 김동진의 일상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한 주가 차려놓은 식사가 있었지만 밥을 삼키는 것조차 힘겨웠죠. 맛이 없어요? 한 주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동지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니야, 맛있어. 그냥 입맛이 없네.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음식 맛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잃어버린 돈 생각뿐이었으니까요. 1억이 날아갔어. 1억이. 그 숫자가 하루 종일 그를 괴롭혔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동지는 집안에서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으면 한 주의 시선이 느껴졌고 그게 견디기 힘들었죠.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갈 곳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에 있기가 답답했을 뿐이었죠. 동네를 걷다가 우연히 발견한 곳이 바로 그 공터였습니다. 주택가 끝자락에 위치한 500평 남짓한 빈터였어요. 한때는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었다가 무산되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동지는 그런 사정에 관심 없었습니다. 다만 이곳이 조용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동지는 공터 한쪽 구석에 버려진 플라스틱 의자를 발견하고는 그곳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1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돌아갔지만 점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2시간, 3시간 어느새 해가 질 때까지 그곳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머릿속은 끊임없이 후회로 가득 찼죠. 왜 그때 투자를 했을까? 왜 한주에게 제대로 상의하지 않았을까? 자책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전기요금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을 금액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동지는 고지서를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주에게 내밀었어요. 여보, 이거 내가 낼게. 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낼게요. 당신은 쉬어요. 그 말에 동지는 더욱 참담해졌어요. 자신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날 밤 동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한주의 등이 보였지만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마음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일주일 뒤 아들이 집에 들렀어요.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들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동지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요즘 동네 산책도 하고 그래. 정말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니야, 괜찮아. 너는 내일이나 잘해. 아빠 걱정은 하지 마. 아들은 더 묻지 않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동지는 아들이 돌아간 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들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죠. 며칠 뒤엔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빠, 오빠한테 들었어요. 요즘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아. 딸 걱정은 하지 마. 아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없어요? 돈이라도. 안 돼. 너는 내 돈 잘 모아야지. 아빠는 괜찮으니까. 동지는 다급하게 말을 끊었어요.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순 없었습니다. 그건 그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으니까요. 통화를 끊고 나서 동지는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날도 동지는 공터로 향했습니다. 이젠 그곳이 유일한 도피처였어요. 공터에 도착하자 익숙한 플라스틱 의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지는 그 의자에 앉아 무릎에 팔꿈치를 기대고 고개를 숙였어요. 바람이 불어와 잡초들이 흔들렸고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동진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나는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는 또다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바람 소리만이 공터를 스쳐 지나갔을 뿐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동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움직일 힘도 일어설 이유도 찾지 못한 채로요. 시간만이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김동진이 공터에 앉아 있던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동진에게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면 집을 나서고 오후가 되면 공터의 그 낡은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냈죠.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젠 동진의 존재에 익숙해진 듯 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던 이웃들도 이젠 그냥 지나쳤어요. 그게 오히려 동진에겐 편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날도 동진은 여느 때처럼 공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되었을까요? 햇살이 따사로웠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그때 누군가 공터 입구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청바지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어깨에는 큰 가방을 메고 있었죠. 동진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힐끗 쳐다봤지만 곧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녀는 공터를 천천히 둘러보며 걸어 다녔어요. 잡초가 우거진 곳을 살피기도 하고 쓰레기가 버려진 구석을 유심히 보기도 했습니다. 동진은 그녀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굳이 신경 쓰지 않았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그녀가 동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였어요. 동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동진 옆에 서서 공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이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동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 일이 없어서요. 저는 서민주라고 해요. 저기 저 건물에 있는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녀는 공터 맞은편에 있는 4층 건물을 가리키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동진은 그제야 그녀를 제대로 쳐다봤어요. 환한 미소를 띤 얼굴이었고 눈빛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김동진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저 여쭤봐도 될까요? 이 공터에 왜 자주 오시는 거예요? 민주의 질문에 동진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을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애매했으니까요. 그냥 조용해서요. 생각 좀 하려고요. 아, 그러시구나. 사실 저도 이 공터가 아까워서 자주 들여다봐요. 아깝다니요? 네, 여기 보세요. 위치도 좋고 크기도 적당한데 이렇게 방치되어 있잖아요. 민주는 공터를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잡초도 무성하고 쓰레기도 많고 조금만 정리하면 정말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동진은 민주의 말을 들으며 공터를 다시 바라봤어요. 한 달 넘게 이곳에 앉아 있었지만 정작 이 공간 자체를 제대로 본 적은 없었습니다. 민주의 말대로 잡초와 쓰레기만 치우면 꽤 괜찮은 공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공터 주인이 따로 있나요? 민주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오래전부터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저 요즘 고민이 하나 있었거든요. 민주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며 말했어요. 저희 회사에서 지역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기획 중인데 마땅한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지역 사회공헌이요? 네,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 공터를 보니까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동진은 민주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진지함이 담겨 있었어요. 혹시 플립마켓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플립마켓이요? 네, 중고 물품을 사고 파는 작은 시장이에요. 요즘 많이 열리고 있어요.
민주는 수첩을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가져와서 팔거나 나누고 또 필요한 물건을 사가는 거죠. 환경도 보호하고 이웃끼리 교류도 할 수 있고요. 동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솔직히 그런 일이 자신과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었어요. 그게 저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민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공터에서 플립마켓을 열면 어떨까 해서요. 혹시 관심 있으세요? 동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민주를 바라봤어요. 제가요? 왜 제가 그런 걸 해야 하죠? 동진 씨가 여기 자주 오시잖아요. 이곳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동진 씨일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앉아 있을 뿐이에요. 그런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동지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모든 것을 망친 사람이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민주는 실망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군요. 괜찮아요. 그냥 한번 제안해 본 거예요. 그녀는 가방을 다시 매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또 뵙겠죠? 네, 안녕히 가세요. 민주가 공터를 떠나고 동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플립마켓이라. 이 공터에서? 동지는 공터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처음으로 이곳이 단순한 도피처가 아닌 무언가 가능성을 가진 공간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동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평소보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오랜만에 마음 한구석이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서민주를 만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동진은 여전히 공터에 앉아 있었지만 이전과는 조금 달랐어요. 예전엔 그저 멍하니 시간만 흘려보냈다면 이제는 공터를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뭔가 할 수 있을까? 민주의 제안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플립마켓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몰랐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끌렸습니다. 동지는 의자에서 일어나 공터를 천천히 걸어 다녔어요. 500평쯤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곳곳에 빈 페트병과 비닐봉지가 흩어져 있었죠. 한쪽 구석엔 누군가 버린 듯한 낡은 소파도 보였어요. 이걸 다 치우려면 얼마나 걸릴까? 생각만 해도 막막했지만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동지는 주저하다가 공터 입구 쪽 잡초를 손으로 잡아당겼어요. 뿌리가 깊게 박혀 있어서 쉽게 뽑히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힘껏 잡아당기자 그제야 흙과 함께 뽑혔죠. 동지는 그 잡초를 들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손은 이미 다음 잡초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동진의 이마엔 땀이 맺혔고 손바닥엔 흙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죠. 아저씨 뭐 하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진이 돌아보니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서 있었어요.
응, 잡초 좀 뽑고 있어. 왜요? 여기 아저씨 땅이에요? 아니야, 그냥 정리하고 싶어서.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신기한 듯 동진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넌 가서 놀아. 아니에요, 저 심심한데. 같이 해요. 아이는 동진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잡초를 뽑기 시작했어요. 동진은 말리려다가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둘은 말없이 한참 동안 잡초를 뽑았죠. 그때 공터 입구로 중년 여성 한 명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준호야, 여기 있었구나. 여성은 아이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여기 아저씨랑 청소하고 있어요. 청소요? 여성은 동진을 쳐다봤습니다. 동진은 어색하게 일어서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네,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청소하시는 거예요? 네, 그냥 좀 정리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요. 여성은 공터를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기 정말 지저분하네요. 좋은 일 하시네요.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여성은 아이를 데리고 가려다가 잠시 멈춰 섰어요. 혹시 내일도 오실 거예요? 네, 아마도요. 그럼 제가 쓰레기 봉투랑 장갑 좀 가져올게요. 이렇게 맨손으로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저도 이 동네 오래 살았는데 이 공터가 항상 신경 쓰였거든요.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손을 잡고 떠났습니다. 동진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혼자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누군가 함께 하겠다고 나서는 게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동진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공터에 도착했어요. 어제 그 여성이 정말 올지 궁금하기도 했고 혹시 모를 기대감도 있었죠. 1시간쯤 지나자 여성이 큰 봉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 가져왔어요. 장갑이랑 쓰레기 봉투요.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으신데. 아니에요.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여성은 장갑을 끼고 동진과 함께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움직였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쯤 서민주가 공터로 들어왔습니다. 어머, 동진 씨. 정말 시작하신 거예요? 민주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동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한번 해볼까 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주는 가방을 내려놓고 동진 옆에서 함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나가던 할아버지 한 분도 합류했어요. 여기 뭐 하는 거요? 청소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플립마켓을 열려고요. 플립마켓? 그게 뭔가? 민주가 할아버지에게 플립마켓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 나도 집에 안 쓰는 물건 많은데 가져와야겠어. 정말요? 감사합니다. 해가 질 무렵 공터의 한쪽은 제법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잡초가 뽑힌 자리엔 흙이 드러났고 쓰레기는 모두 봉투에 담겨 있었어요.
동진은 공터를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내가 뭔가 해냈구나. 민주가 동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동진 씨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제 시작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민주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동진 씨가 용기 내셨잖아요. 동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공터를 바라봤습니다. 버려진 공간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희망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엔 동진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진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아내에게 할 이야기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플립마켓 첫날은 토요일 오전 10시로 정해졌습니다. 서민주가 동네 게시판과 SNS에 소식을 올렸고 몇몇 이웃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김동진은 전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올까? 혹시 아무도 안 오면 어쩌지?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론 기대감도 있었죠. 아침 7시 동진은 일찍 일어나 공터로 향했습니다. 강한주가 김밥을 싸주며 말했어요. 당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네, 뭔가 하고 있으니까 좋아 보여요. 힘내요. 한주의 말에 동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내에게 플립마켓 이야기를 했을 때 한주는 한 번도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저 당신이 하고 싶은 거라면 해봐요라고 말해줬죠. 그 믿음이 동진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공터에 도착하니 이미 민주가 와 있었어요. 동진 씨 일찍 오셨네요. 민주 씨도요. 혼자 준비하려던 건 아니죠? 아니에요. 같이 해야죠. 두 사람은 공터에 돗자리를 깔고 가니 테이블을 설치했습니다. 민주가 회사에서 빌려온 현수막도 걸었어요. 우리 동네 플립마켓 필요 없는 물건의 새 생명을. 9시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온 사람은 박준서였어요. 38살의 준서는 큰 박스 2개를 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플립마켓 맞죠? 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동진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준서는 박스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애들이 크면서 안 쓰는 장난감이랑 옷이 너무 많아서요. 버리기엔 아까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거든요. 여기 펼쳐 놓으시면 돼요. 가격은 직접 정하셔도 되고 나눔으로 하셔도 됩니다. 준서는 박스를 열어 물건들을 돗자리 위에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이 신발, 작아진 옷, 한글 학습 교구, 장난감, 자동차들이 나왔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엔 사용한 흔적이 있었지만 상태는 양호했죠. 곧이어 어제 동진을 도와줬던 중년 여성도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물건 좀 가져왔어요. 어머, 이렇게 많이요? 여성은 집에서 쓰지 않던 그릇과 주방용품, 화분 몇 개를 가져왔어요. 다 멀쩡한 건데 집에만 쌓여 있더라고요. 필요한 분이 쓰시면 좋죠. 10시가 되자 공터엔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물건을 가져온 사람도 있었고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었어요. 동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민주가 마이크를 들고 간단히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동네 첫 플립마켓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은 새 주인을 만나고 필요한 물건은 합리적인 가격에 구할 수 있는 자리예요. 편하게 구경하시고 이웃들과 이야기 나누세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본격적으로 플립마켓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젊은 엄마가 준서가 가져온 장난감 자동차를 집어들었어요. 이거 얼마예요? 아, 그냥 가져가세요. 나눔이에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우리 애가 딱 좋아할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본 준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의 물건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모습이 뿌듯했던 거죠. 할머니 한 분은 화분을 보며 물었어요. 이 화분 얼마예요? 1,000원에 드릴게요. 아이고, 그럼 2개 주세요. 우리 집 베란다에 딱 좋겠네. 곳곳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거 상태 정말 좋네요. 맞아요. 몇 번 안 썼어요. 애들 키우다 보면 금방 크잖아요. 이런 시장 있으면 정말 좋죠. 동지는 그 모습들을 지켜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물건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11시쯤 동진도 용기를 내어 집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펼쳤어요. 한주가 정리해준 책 몇 권과 예전에 쓰던 전자시계, 낚시 도구 세트였습니다. 아저씨, 이 책 얼마예요?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학생이 물었습니다. 500원이면 돼. 정말요? 이 책 서점에서 10,000원 넘는데. 감사합니다. 학생은 환하게 웃으며 책을 샀어요. 동지는 500원짜리 동전을 손에 쥐고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물건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작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게 의미 있었죠. 오후 1시쯤 플립마켓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물건이 새 주인을 찾아갔고 사람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준서가 동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동진 씨, 정말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도 꼭 올게요. 감사합니다. 준서 씨 덕분에 오늘 잘 마칠 수 있었어요. 민주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동진 씨, 오늘 대성공이에요.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다 민주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동진 씨가 용기 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동진은 공터를 둘러봤습니다. 아침에 비어있던 공간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가 이제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생기가 느껴지는 조용함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지는 주머니 속 동전 몇 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3,000원 정도 벌었을까요? 금액은 보잘것없었지만 그 의미는 컸어요. 나도 아직 뭔가 할 수 있구나. 현관문을 열자 한주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동지는 한주에게 오늘 하루를 이야기했어요. 한주는 조용히 듣다가 남편이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당신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날 밤 동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첫 플립마켓 이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김동진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플립마켓이 열렸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10명 남짓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30명이 넘게 모였죠. 동지는 매일 아침 공터를 찾아가 청소하고 정리했어요. 예전처럼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곳을 가꾸기 위해서였습니다. 공터는 이제 동네 사람들의 작은 쉼터가 되어 있었어요. 잡초가 있던 자리엔 사람들이 기증한 화분들이 놓였고 구석에 버려졌던 쓰레기는 모두 치워졌습니다. 서민주가 회사에서 지원받은 예산으로 간이 벤치 3개도 설치했죠. 동진 씨, 여기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 공원 같아요. 민주의 말에 동진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들 도와주셔서 가능했죠. 그날도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박준서는 이제 단골이 되어 매주 빠짐없이 참여했습니다. 동진 씨, 오늘은 제가 커피 좀 준비해 왔어요. 다들 드시라고요. 오, 고마워요. 준서 씨 덕분에 맛있는 커피 마시겠네요. 준서는 간이 테이블 위에 보온병과 종이컵을 놓았어요. 곧 사람들이 모여들어 커피를 따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요즘 애들 장난감 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여기서 구하니까 정말 좋아요. 맞아요. 저도 여기서 산 옷 입히는데 애가 너무 좋아해요. 이웃들의 대화를 들으며 동지는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자신이 시작한 작은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10시가 되자 플립마켓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돗자리 위엔 옷가지, 책, 생활용품, 장난감, 그릇 등 온갖 물건들이 펼쳐졌어요. 동진도 이제는 익숙하게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2,000원이요. 상태 좋아요. 그럼 이것도 같이 살게요. 네, 감사합니다.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동지는 작은 성취감을 느꼈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물건이 새 주인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었죠. 오전 11시쯤 동네 통장님이 공터를 방문했습니다. 60대 중반의 통장님은 공터를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여기가 그 버려진 공터 맞아요? 완전히 달라졌네요. 네, 주민분들이 다 함께 만들어 주신 거예요. 동진이 대답했습니다. 김동진 씨가 하신다고 들었어요.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혹시 구청에서 지원 받을 생각 없으세요? 지원이요? 네, 요즘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거든요. 신청하면 예산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통장님의 말에 민주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네요. 제가 서류 좀 가져다 드릴게요. 한번 신청해 보세요. 통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공터를 떠났어요. 동지는 민주를 바라봤습니다. 지원을 받으면 더 큰 책임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동진 씨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잘해 오셨잖아요. 민주의 격려에 동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에 자신이었다면 절대 시도하지 않았을 일이었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플립마켓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한쪽에선 할머니들이 화분을 고르며 수다를 떨고 다른 쪽에선 아이들이 장난감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준서는 동진 옆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동진 씨, 저 요즘 주말이 기다려져요. 플립마켓 오는 게 정말 즐거워요. 저도요. 예전엔 주말이 그냥 무료하게 지나갔는데 이제는 달라요. 맞아요. 여기 오면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필요한 것도 구하고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진 기분이에요. 준서의 말에 동진은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석 달 전만 해도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비록 큰 돈을 벌진 못했지만 플립마켓을 통해 매주 소소한 수입도 생겼습니다.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가져와 팔면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벌 수 있었어요. 구청에서 후원금도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돈으로 공터를 더 깔끔하게 정비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연결, 이웃들의 감사 인사,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해질 무렵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진과 민주는 공터를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동진 씨, 처음 이 공터에서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민주가 물었습니다. 네, 그때는 정말 힘든 시기였죠. 지금은 어때요? 동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퇴직금 날린 게 후회돼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것만이 내 인생 전부는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돈보다 더 큰 가치를 나는 이제서야 알게 된 것 같아요. 민주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진은 공터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석 달 전 이곳은 그에게 도피처였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공간이었고 동진 자신도 버려진 사람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곳은 생명력으로 가득했고 동진 자신도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진은 문득 멈춰 섰어요.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작은 공간은 무엇인가요? 그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절망하고 있을 누군가를 위한 질문이었죠. 버려진 건 언제나 희망이 아니었어요. 단지 우리가 돌보지 않았던 작은 가능성일 뿐이었습니다. 동진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집 앞에 도착하자 한주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응, 오늘도 잘 됐어. 한주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저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그 말에 동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믿어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녁 식탁엔 따뜻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고 거실엔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김동진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거창하지 않아도 충분히 빛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늘 봄처럼 아름다운 인생이길 기원합니다.